요즘 주변에 가업을 물려준다 또는 가업을 이어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걸 보통 가업승계라고 하는데요. 부모 세대가 일궈왔던 회사를 자녀 세대가 물려받아서 계속 경영을 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모두 이런 가업승계의 역사를 갖고 있죠. 근데 실제로 주변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가업승계보다는 다른 제3자를 통해서 경영을 존속시키는 기업승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브릿지코드가 하는 일도 이렇게 M&A를 통해서 기업승계를 도와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승계가 왜 늘어나고 있고 사회적, 경제적 변화들이 이러한 기업승계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단순히 하나의 사업체라기보다는 가족의 자산이자 전통의 연장선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는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가업이라는 개념이 강했죠. 가족의 이름을 따서 기업의 이름을 짓는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포드, 로스차일드 같은 이름들은 창업자의 가문을 상징하면서 기업의 역사와 정체성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업승계가 너무나 어려워진 건데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계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 세대가 있더라도 그 자녀가 가족 사업을 이어받기보다는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히 수도권 외에 위치한 지방 기업들인데요. 청년 유출이 너무나 심해지면서 이제 가업 승계는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가업 승계는 더 이상 당연한 게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승계라는 것이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서 이 시장에 다른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기업이 경영을 이어받는 것이 가장 좋은지 고민하는 전략적인 문제로 바뀌고 있는 거죠. 하나의 기업이 승계에 실패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영을 이어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회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의 회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회사에 속한 직원들의 생계 또는 관련된 거래처, 넓게 봐서는 지역 경제 전체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기업이 보유했었던 고유한 기술과 노하우가 있었다면 이런 것들도 사라지면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제조업체 CEO들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하면 10년 뒤엔 35만여 개의 기업이 폐업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법에서는 가업승계의 개념을 M&A를 통한 기업승계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에 가업승계하는 기업에만 제공하던 각종 혜택을 M&A를 하는 기업들에게까지 넓게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M&A에 대한 사전 준비부터 컨설팅, 중개, 인수금융부터 최종적으로 M&A 후의 경영 통합까지 기업 승계를 위한 모든 단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업 승계의 문제는 세금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M&A 상담을 진행할 때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도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가업 승계와 관련된 통계를 보더라도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3분의 2가 세금 부담이 가업 승계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세금은 모든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기업을 승계한다는 것은 이렇게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은 너무나 유명하죠. 현재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고요.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할증이 20%가 적용돼서 최대 60%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두 세대에 걸쳐서 납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업 1세대의 지분 100%, 2세대로 넘어갔을 때는 40%, 3세대까지 넘어갔을 때는 16%까지 줄어드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건실하게 가업을 이어나가도 이 상속세 때문에 지분이 16%까지 자연스럽게 쪼그라드는 것이죠. 이렇게 60%에 육박하는 상속세는 M&A를 진행한다면 20%대의 세금으로 최소화할 수 있기도 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 기준으로 기업을 매각했을 때는 양도세 25%, 그리고 지방세 2.5%가 적용돼서 토탈 27.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이죠. 후계자를 찾지 못해서 결국 문을 닫거나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가 고민되신다면 M&A를 통해서 최저의 세금 부담으로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업 승계가 아닌 M&A를 통한 기업 승계의 개념을 살펴봤고요. 이 기업 승계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 모든 M&A 절차에 대한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절세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이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예정돼 있고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한 만큼 지금부터 더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M&A에 뛰어드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M&A는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서 그 기업이 바로 매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고 최적의 인수자가 나타나는 그 시점에 M&A가 준비된 기업으로서 최적의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M&A를 통한 기업 승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업 승계와 관련된 준비사항과 고민은 언제든지 저희 브릿지코드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브릿지코드 이준명 이사였습니다.